오늘은 여러분이 사시다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역사책 한 권이다. 이런 시중에 떠도는 용어가 있는데, 누구나 다 자신이 살아왔던 그런 흔적을 또 남기고 싶어 하고, 아니면은 전문적인 그런 학식이 있는 분들은 뭐 관련 학술서라든가 뭐 전문서, 또 이제 제가 관여하고 있는 뭐 영화라는 매체의 뭐 평론이라든가 뭐 리뷰집, 또 감상문집, 뭐 배우, 뭐 감독사전, 뭐 용어사전, 이런 걸 또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한번 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88년부터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뭐 쓰면서 출판사들하고의 어떤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조금 좀 씁쓸한 그런 경험도 많이 있고, 그런데 2019년 초에 우연히 POD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출판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좀 늦게 알았습니다. 이 북쿠크라는 출판사인데, 흔히 이제 뭐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북쿠크가 스타트업으로 2014년에 출범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연역을 보니까. 근데 저는 2019년에 이걸 발견을 했어요. 한 5, 6년을 늦게 찾아냈는데, 너무나 아쉽더라고요. 내가 출범 초기에 알았으면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이렇게 책을 낼 수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출판사 홈페이지다 보면, 이제 홈페이지를 이제 들어가다 보면 이 POD라는 출판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갖고 있는 분이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POD는 말 그대로 프린트 온 디맨드, 소비자가 요구했을 때 프린트를 해서 그 관련된 책자를 판매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에는 출판사에서 작가가 원고를 내서 교정 교율을 보고 편집을 해서 디자인을 해서 인쇄를 해서 제본을 해서 배본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쳤는데, POD는 뭐 출판 시스템에 의해서 편집 완성본만 제출하면 하시라도 책을 출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POD는 일반 시중 서점에서 뭐 종로나 뭐 강남에 그런 대형 서점의 매대라고 하죠. 판매대. 이 당구장 다이처럼 생긴데 이제 신간서적이 이렇게 막 쌓여 있잖아요. 거기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POD라는 거는. POD는 이제 파일로 데이터베이스화가 돼 있어서 구매자가 뭐 차례나 목차 또는 저자의 이름을 보고 클릭을 해서 비용을 지불하고 집으로 이제 배송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책 내용을 내가 집에서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좋은 건 뭐냐면, 출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또 물류비가 대폭적으로 절감이 된다라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책을 낸 입장에서는 내 책을 저 광화문에 있는 뭐 교보문고라든가 종로에 있는 뭐 영풍 문고라든가 이런 데에 좀 매대에 내 책을 좀 진열해 줬으면, 이 출판사 북쿠크라는 출판사에서 그걸 좀 왜 안 해주느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조금은 좀 제 생각에서는 조금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OD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런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시중 서점에 책을 배포한다는 게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가장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다 비용이 듭니다. 자, 제가 출판사에 이제 책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모든 이제 공정 과정을 거쳐서 책이 제작이 되면 이 책을 다 서점마다 배송을 해야 됩니다. 뭐 택배로 보내든 내가 영업사원이 직접 가서 갖다 주든 우편으로 발송을 하든 다 그게 비용이죠. 근데 POD라는 그 출판물이 지금 몇만 권이 있는데 그거를 일일이 POD 관련 출판사에서 매대 이거를 우송해서 진열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그런 비용 부담이 있는 거죠. 또 그 매대를 관리하는 또 직원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일반 출판물하고 POD가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준 베스트셀러에 버금가는 그런 저자이기 때문에 책이 시중 서점에 이제 진열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신간이 계속 쏟아지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매대에서 자꾸 밀리게 됩니다. 이제 안 팔리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 상업 가치가 없다. 뭐 그게 한 3달이나 6개월 안에 판정이 됩니다. 이 책은 더 이상 판매할 수가 없다. 그러면 그 매대 바로 옆에 책꽂이 비슷한 또 이런 진열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한 권이나 두 권을 이렇게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품이 돼요. 그럼 반품이 돼버리면 그 책이 다시 서점에 부활할 수 있는, 컴백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요. 그렇지만 POD라는 거는 일단 배본은 안 돼서 책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일단 이 책에 대한 어떤 가치가 어느 정도 인정이 받으면 이 출판 파일은 항시 데이터베이스로 쌓여 있기 때문에 클릭만 해서 언제든지 인쇄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건 반품이 필요 없는 거죠. 반품이. 그래서 내가 POD로 책만 정말 잘 만든다면 이건 정말 노후에 이 국민연금 나오듯이 계속 가랑비젓듯이 인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시스템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30년 이상 책을 냈고, 또 뭐 피따기의 영화 보기라든가 영화음악 총서도 제가 한 10여 권을 90년대 초에 냈고, 그래서 나름대로 책을 판매했지만, 근래 출판 시장은 뭐 단군 이래 계속 불황이라는 그런 말을 이제 달고 사는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극심한 불황이기 때문에 이름 없는 저자의 책을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출판사에 책을 내기 위해서는 원고 기획안, 이 책이 어떤 장점이 있고 이와 유사한 책은 어떤 점이 단점이 있는데 내 책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그 파일 자료로 만들어서 출판 기획안이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출판사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당신의 기획안이 마음에 드는데 본 원고를 한번 보내줘. 그럼 이제 다 보낼 수는 없죠. 혹시라도 뭐 이게 유출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차례 목차하고 본문 원고 몇 페이지를 또 보냅니다. 그럼 이제 또 심사를 해요. 그리고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전체 원고를 보내준 다음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죠. 근데 계약을 하게 되면 요즘에 이제
교보나 영풍의 매대에 그 책을 진열하기 위해서 출판 시스템에 의해서 책을 한 권 만들게 되면 아무리 책을 절감하게 제작 비용이 든다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는 듭니다. 제일 저렴한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출판사에서는 혹시라도 이 책을 내서 출판사가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잖아요. 출판사도 뭐 빌딩 임대료 줘야죠, 관리비 줘야죠, 그 편집진 직원들 월급 줘야죠, 또 그 출판사 사장도 또 생계비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냈을 때 수익이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생기지 않았을 때의 어떤 그 마이너스를 염두에 두고 저자한테 기증본을 사라는 요청을 합니다. 기증본. 당신 아는 사람들한테 책을 좀 뿌려라. 그래서 10,000원짜리 책 같은 경우에는 6,000원에 구매를 하게 합니다. 6,000원. 이 6,000원이 뭐냐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서 책이 10,000원이라고 하면 교보나 영풍의 출판사에선 6,000원에 서점에 넘깁니다. 그럼 여기서 4,000원이 남죠. 이 4,000원이 이 안에 물류비, 그 다음에 교보나 영풍 이런 대형 서점에 진열해 놓은 직원 월급, 또 물류비, 예? 보관비, 이게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책은 6,000원, 20,000원짜리는 12,000원. 이렇게 60%의 책 가격이 도매가로 책정이 돼서 시중서점에 납품이 되니까 그 60% 가격에 300부를 사는 조건으로 책 발행이 진행이 됩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이 책이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정이 받는 책이라도 300부를 구매하는 옵션을 거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0,000원짜리 책 300권이면 60%니까 6, 38, 180만 원이에요. 10,000원짜리 책 180만 원이야, 비용이. 그럼 2만 원짜리다 그러면 얼마예요? 곱하기 2니까 28에 16. 내가 2만 원짜리 책을 교보문고에 뿌리기 위해서는 360만 원의 비용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출판계에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요즘 웬만한 책 다 15,000원이에요. 네? 그럼 아무리 못 들어도 한 200에서 250 정도에 들어야 돼요. 한 권. 내 책방에 이 책이 꽂히려면.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 책이 3달이나 6개월 안에 흥행성이 없다. 그럼 다 반품을 해버리면 그 책은 다시 교보나 영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저 중고 매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POD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POD는 일단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쓰고 조금 편집은 조악하더라도 내용이 충실하다 해서 입소문만 나면 계속 팔리는 거죠. 북쿠크에서 나온 책 중에 로또 그 당첨번호 조합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인데 한 900페이지짜리 돼요. 아마 책 가격도 아마 35,000원인가 얼마 되는데 그 책 꾸준히 잘 팔려요. 네, 그 아주 특화 있는 책이죠 그것도. 네?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번호 조합하는 그걸 그 숫자 계산해서 그 연구한 그런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어떤 전문 분야에 내가 특화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 POD라는 출판 시스템이 상당히 메리트 있는 그런 출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POD 출판사 홈페이지에 왜 내 책을 큰 서점에 안 뿌려주느냐,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확장시켜라 이렇게 요구하시는데 제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홈페이지에
이런 사연을 좀 적어 올릴까라고 하다가 아이 또 괜히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차라리 동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제 개인적인 경험담도 좀 풀어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POD라는 시스템을 좀 이해시키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북쿠크라는 출판사의 그 한건희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 뭐 많이 나왔어요. 저 텔레비 매체도 나오고 일간지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참 굉장히 그 앞서가는 이 출판계의 벤처 혁신가다 이런 분이 있어서 제가 묵묵히 써왔던 원고를 POD 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큰 비용 안 들이고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2019년에 알았다 그랬잖아요. 3월에. 그래서 3월부터 지금이 2021년이지만 2019년에서 2020년 2년 사이에 제가 41권을 냈습니다. 북쿠크를 통해서. 그래서 가장 분량이 적은 게 280, 그 다음에 분량이 좀 많은 건 뭐 920페이지까지. 평균적으로 다 400페이지는 돼요. 평균으로 나누면. 그동안에 참 시간만 나면 저는 컴퓨터 모니터를 켜고 자료 정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제가 몇 군데에 상업출판사에서 책을 냈을 땐 이런 계약 조건 때문에 비용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 책은 영화 전문서기 때문에 대개 뭐 15,000원, 20,000원인데 20,000원짜리 책을 내기 위해서는 제가 360만 원이라는 또 목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책을 팔아서 제가 인세를 받기까지에는 1년 이상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부담 없이 제가 연구한 그 연구 저작물을 이 POD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낼 수 있게끔 그런 출판 환경이 조성됐다는 게 상당히 좋아졌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이게 이제 한 단계 발전이 되면 이제 이북이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앞으로 또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게 되신 분 중에 내 나름대로 어떤 콘텐츠를 갖고 있다. 텍스트 콘텐츠를 갖고 있다. 물론 영상도 비디오 자료도 중요한 자료지만 이런 텍스트 관련 자료를 내가 어느 정도 갖고 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이런 POD 시스템에 의해서 한번 출판을 시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뭐 개인적으로 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제 개인 메일은 오픈이 되어 있으니까 글로 의견을 주시면 제 그동안의 경험담을 그 재능 기부 형식으로 언제든지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POD 출판 시스템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